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75세를 넘기신 여러분이 남은 20년 이상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만의 품격을 유지하며 사실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7세 박금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등산 마니아였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오르실 정도로 하체 근력만큼은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동하시다가 문지방에 살짝 발끝이 걸리셨습니다. 젊은 사람 같았으면 그냥 휘청하고 말았을 아주 가벼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금순 어르신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셨고 결국 고관절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산에도 다니고 건강 하나는 자신했는데 왜 고작 문지방 하나에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박금순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75세를 기점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겪는지 그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노화의 3가지 정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화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4세와 60세 그리고 78세에 폭발하듯 일어납니다. 특히 75세에서 80세 사이는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 재생 능력이 사실상 멈추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심폐기능과 면역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생물학적 절벽과도 같은 구간이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1년 안에 생명을 잃을 확률이 15%를 넘습니다. 만약 80세가 넘으셨다면 그 수치는 20%까지 치솟습니다. 10명 중 2명은 낙상사고 이후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설령 수술이 잘 되어 생존하신다고 해도 그중 절반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5세 이후에 겪게 되는 건강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7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본인이 근육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밥은 잘 드시지만 정작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드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 안에서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금순 어르신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핵심 비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90세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75세 이후 우리 몸의 근육을 다시 살려내는 단백질 섭취의 황금 공식입니다. 둘째는
걷기 운동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낙상을 막는 특수 근력 강화법입니다. 셋째는 치매로 오해받아 평생을 고통받을 뻔했지만 알고 보면 단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숨겨진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지금 재활을 통해 다시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정말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매일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만약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순수 단백질 72g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동화저항성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쑥쑥쑥 생기지만 75세 이후에는 몸속의 근육 제조 공장이 낡아서 예전만큼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양의 재료를 넣어줘도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효율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박금순 어르신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밥도 잘 먹고 채소도 골고루 먹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말이죠. 검사를 해보니 어르신은 밥과 나물 위주로 드시다 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라는 집을 지어야 하는데 벽돌이 없어서 집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노년기에는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결국은 박금순 어르신처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반드시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으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채식이 최고라고 믿으시는데 75세 이후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노화된 근육을 깨우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류신이라는 핵심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류신은 고기나 생선,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봐도 결과는 명확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을 수천 명 조사해 봤더니 고기를 잘 챙겨 드신 분들은 근육량이 늘었지만 채소만 고집하신 분들은 근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고기를 드신 그룹은 무릎 힘이 좋아진 반면 탄수화물 위주로 드신 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박금순 어르신도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고기를 멀리 하셨던 것이 오히려 근육을 마르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근육 스위치를 켜고 싶다면 오늘부터 식탁에 반드시 고기 한 점이나 달걀 하나를 올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번째 규칙은 단백질을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 몰아서 고기를 드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해서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몽땅 먹으면 나머지는 그냥 몸 밖으로 버려지거나 지방으로 쌓일 뿐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단백질을 보충받지 못해 근육을 갉아먹으며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아침에 죽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시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됩니다.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달걀 2알,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고기 조금. 이런 식으로 매 끼니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힘들어하셨지만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로 시작하시면서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단백질 전략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체는 눈에 띄게 든든해질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기운이 없다며 고기를 멀리 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근육의 재료를 채우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그 근육을 어떻게 단련하고 내 몸을 위협하는 숨은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만 하면 운동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지만 75세가 넘으셨다면 걷기만으로는 낙상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왜 산책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우리 근육에는 오래 걷는 데 쓰이는 지근과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속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속근이 지금보다 2배나 더 빨리 사라집니다.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속근의 역할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이 산을 그렇게 잘 타셨는데도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 순발력 근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속근이 없으면 뇌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도 근육이 즉각 반응하지 못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은 바로 이 속근을 집중적으로 깨워줍니다. 팔을 가슴에 얹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씩 3번만 하셔도 여러분의 하체 반응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 전략은 치매로 오해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걸음걸이가 보폭이 좁아지고 다리를 질질 끌게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소변을 자주 못 참는 증상이 있고 기억력까지 예전 같지 않다면 이건 치매가 아니라 정상압 수두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신경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금순 어르신의 남편분도 바로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오는 치매인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상압 수두증은 뇌 안에 뇌 척수액이라는 물이 과도하게 차서 뇌를 누르는 병입니다. 무서운 점은 증상이 치매나 파킨슨병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 병은 수술을 통해 뇌에 찬 물을 빼주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3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노화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 주머니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하루에 드시는 약이 5알을 넘는다면 오늘 당장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75세가 넘으면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여러 가지 약이 몸속에서 섞이면 서로 충돌하며 어지럼증이나 멍한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다제약물 복용의 위험성이라고 부릅니다. 어지러워서 병원을 가면 또 어지럼증 약을 처방해주고 그 약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생겨서 또 약을 추가하는 처방 연쇄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박금순 어르신 남편분도 약을 7알이나 드시고 계셨는데
꼭 필요한 약 3알로 줄이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것은 약의 개수가 아니라 정확한 처방과 적절한 조절입니다. 자, 이제 낙상을 막는 근육 단련법부터 숨은 질병을 찾아내고 약물을 조절하는 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77세 박금순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하루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어르신은 퇴원 후에 제가 드린 지침을 식탁 유리 아래에 끼워두고 매일 아침 결심을 다지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침 7시입니다. 박금순 어르신은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심호흡을 하신 뒤 제가 알려드린 의자 일어서기 운동을 10회 먼저 하십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하체 근육에 나 이제 움직일 거야 라고 깨우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릎이 뻣뻣뻣해서 5번도 힘겨워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15회까지 해내십니다. 이 짧은 3분이 하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아침 8시 식사 시간입니다. 어르신의 식탁에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하얀 쌀밥의 양이 줄고 대신 단백질 재료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삶은 달걀 2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이 고정 메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20g이 단숨에 채워집니다. 예전에는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드셨던 어르신이 이제는 근육을 만드는 벽돌을 아침부터 든든하게 쌓고 계신 셈입니다. 오전 10시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십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데 단순히 걷기만 하지 않습니다. 공원 벤치가 보일 때마다 잠시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5번씩 하십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뭐 하느냐고 물으시면 어르신은 웃으면서 이게 내 노년을 책임지는 보약 운동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속근을 자극하는 습관이 낙상을 막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점심 12시입니다. 오늘 점심은 부드럽게 찐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며 멀리 하셨던 과거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셨죠. 고기를 얇게 썰어 푹 삶아 드시니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점심에도 단백질 25g을 챙기시니 예전처럼 오후에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거실에서 다시 한번 운동 시간을 가집니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정도 반복하며 몸에 긴장을 줍니다. 75세 이후에는 근육 공장이 쉽게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자극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녁 6시 식사에는 담백한 조기구이나 두부 요리를 드십니다. 점심에 고기를 드셨으니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으로 영양의 조화를 맞추시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도 잊지 않고 의자 운동은 10회 하시는 것으로 하루의 근육 농사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몇 가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상한다는 말이 있어 걱정되시나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라면
체중 1kg당 1.2g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양입니다. 오히려 근육이 없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신장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투석을 하시거나 신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아가 좋지 않아 고기를 씹기 힘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는 굳이 덩어리 고기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를 아주 곱게 다져서 볶음밥이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고, 달걀이나 두부 우유처럼 부드러운 단백질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요즘은 마시는 단백질 보충제도 잘 나오니 이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운동할 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단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의자의 높이를 방석 등으로 조금 높여서 무릎이 덜 굽혀지게 한 뒤에 운동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프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을 억지로 참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자 자학입니다. 네 번째로, TUG 테스트라는 자가진단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는 것입니다. 만약 12초가 넘게 걸린다면 지금 당장 근육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 몸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박금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15초가 걸렸지만 지금은 9초대로 진입하며 아주 건강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하루 일과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 마음먹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건강의 반을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결심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과 서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나누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겁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정보들을 담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집을 짓는 벽돌인 단백질을 매일 체중 1kg당 1.2g씩 반드시 동물성으로 챙겨 드시고 이를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십시오. 둘째,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순발력 근육을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하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셋째, 치매와 혼동하기 쉬운 정상압 수두증을 경계하고 드시는 약의 개수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어지럼증을 막으십시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박금순 어르신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내년 봄에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넘어질까봐 혹은 기운이 없을까봐 무서우셨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꼭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기다리는 시간이 벌써부터 설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박금순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금순 어르신은 이미 한 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 시작하셨지만 여러분은 아직 건강한 상태에서 이 소중한 정보를 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고 후에 고치는 것보다 수백 배는 쉽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유리한 출발선에 서 계신 것입니다. 나이가 75세가 넘었다고 해서 인생의 황혼기가 저물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더 정교하게 몸을 가꾸고 관리하며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식탁에 달걀 하나를 더 올리고 거실에서 의자 운동을 몇 번 더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90세, 100세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불꽃을 꺼트리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분을 만나며 느낀 점은 인간의 몸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아끼고 정성을 들인 만큼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분 좋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국민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